이번 주 당신의 시사상식을 키워줄 주요 뉴스. 오늘은 저 하나가 5분 만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뉴스런치 바로 시작해볼까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꾸준한 베스트셀러로 대한민국의 힐링 붐을 주도한 책이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 해민스님이 뜻밖의 재산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아니,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쿨하게 포기하는 스님들한테 무슨 재산이 있냐고요? 지난 7일 모 방송을 통해 해민스님의 일상이 공개됐는데요. 다름 아닌 집, 남산뷰를 자랑하는 이 집이 문제였습니다. 평소 무소유를 강조하던 해민스님과는 달리 호화로운 집에 시청자들은 자연스레 반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종교인들의 기행은 꾸준히 벌어져 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정광훈 목사는 불법 집회와 코로나에 대한 가짜뉴스 전파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되기도 했고요. 한 30대 승려는 전 국민을 분노케 한 N번방의 성착취물 영상을 재판매하다가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집 한 채부터 성범죄까지 우리는 왜 종교인들의 추락에 더 분노하게 되는 걸까요? 종교는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들을 요구합니다. 대가 없는 베품, 가족, 사랑, 심지어는 머릿숱마저 포기하라고 말하죠. 이런 누구나 할 수 없는 일들을 앞장서서 해내는 종교인들을 우리는 우러러보고 가르침을 경청합니다. 평범한 내가 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들을 보며 존경심을 품게 되는 거죠. 평소 존경해오던 종교인들의 추락에 우리가 더 큰 배신을 느끼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야흐로 대코로나 시대가 도래한 2020년,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대는 것도 좋지만 오늘만큼은 진정한 무소유를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얼마 전 8촌 이내의 친족끼리의 혼인을 금지하는 법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달궜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혼 출산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본 출신의 방송인 사유리 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출산 소식을 알리며 본인이 자발적 비혼 모임을 밝혔는데요. 자발적 비혼모란 기증받은 정자로 미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유리 씨는 일본으로 건너가 출산을 했고 대한민국에서는 비혼 출산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비혼 출산이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는 법률이 아닌 의료계의 윤리지침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체외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시술 윤리지침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정자와 난자, 공여시술을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혼 출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의료지침을 위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 소식에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발적 비혼모를 보조할 실질적인 정책이 없고 가족이 지닌 전통적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어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있고요. 반대로 다문화 가정, 1인 가구, 동성 커플 등 다양해져가는 가족의 형태에 발맞춰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좋은 부모를 만들까요? 성별, 사람 수, 재산?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과 같은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좋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역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싱글라이프 신드롬이 불고 있는 지금 드라마 모던 패밀리는 그리 먼 얘기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다! 이제 코로 시작하는 건 죄다 지긋지긋해 보일 정도입니다. 전 세계가 몸살을 앓은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가는데요.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로 급등하면서 3차 대유행이 오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에서 4주 이내에 일일 확진자 수가 400명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의료 붕괴가 올 정도의 위기는 아니지만 개인 방역에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도 있는데요. 바로 백신입니다. 화이자 제약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이 3차 임상에서 95%의 예방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 다양한 기업의 백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조만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상용화될 만큼 대량 생산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백신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현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에 열린 바이오 산업 현장 방문 행사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코로나 백신 개발에 힘을 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선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과연 현 정부는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수급으로 K방역에 이은 K바이오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뉴스런치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위기의식도 무뎌지고 인내심도 떨어져가지만 개인 방역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멘탈을 다잡는 일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두 해방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존버해보자고요.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다시 돌아오는 뉴스런치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